결혼 18년 차.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민호와의 일상은 시계바늘처럼 정확했다. 아침 7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민호 출근 후 집안일, 저녁 준비, 함께 저녁 식사, TV 시청 후 취침.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했다. 집은 조용했고 나와 민호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잘 잤어? 저녁 뭐 먹을까? 회사 어땠어? 정도가 우리의 일상 대화였다. 그런 내게 변화가 온 것은 친구 수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언니, 우리 부부 동반 여행 어때? 너무 오래 답답하게만 살았잖아. 수진은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나보다 3살 어렸지만 더 적극적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민호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고 다른 부부와 함께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수진의 계속된 설득에 민호도 결국 동의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 수진의 남편 서지우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다. 민호와는 정반대 성격이었다. 민호가 말수적고 무뚝뚝하다면 지우는 조용하면서도 세심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부산 해운대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가 아는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민호는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했고 나 역시 어디든 좋다고 했다. 여행 날짜가 정해지고 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18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았다. 새 옷을 사고 화장품도 새로 구입했다.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언제부터 나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을까? 갑자기 윤서연이라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결혼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꿈꿨을까? 여행 당일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운전하면서도 라디오만 틀어놓고 별말이 없었다. 뒷자리에서 수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가끔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방은 2개로 각 부부가 하나씩 사용하기로 했다. 짐을 풀고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회와 해산물들이 상을 가득 메웠다. 오랜만에 이런 여행이니까 오늘은 실컷 마셔봐요. 수진이 소주병을 열며 말했다. 민호와 지우는 건배를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술이 들어가자 민호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나는 소주 2잔 정도만 마셨다. 수진은 금세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소리가 커졌다. 지우는 술을 마셔도 차분했다. 가끔 나와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이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 언니도 먼저 올라가 있어. 남자들은 더 마실 것 같아. 나 역시 피곤해서 먼저 방으로 향했다. 민호와 지우는 아직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바다 소리가 들려오는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으며 민호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민호는 오지 않았다. 오늘은 많이 마시나 보다 생각하며 불을 끄고 누웠다. 한참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술 냄새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민호가 돌아온 줄 알고 이불을 살짝 당겨 덮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 침대가 살짝 꺼지며 누군가 옆에 누웠다. 말없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소 민호의 스킨십보다 더 부드러웠다. 아마 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손이 내 목덜미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평소와 다른 감촉이었다.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입술이 내 목에 닿았을 때 나는 몸을 떨었다. 이상했다. 민호의 키스는 보통 성급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손길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마치 내 몸을 처음 탐험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만졌다. 가슴을 쓰다듬는 손의 크기도 평소와 달랐다. 더 크고 더 따뜻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가 내 몸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다. 체형도 움직임도 심지어 향수 냄새도 달랐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멈춰야 한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18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가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민호와는 확실히 달랐다. 리듬도 깊이도 모든 것이.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춰줬다.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고 허리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서지훈이었다. 수진의 남편, 내 친구의 남편과 나는 지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갈증을 느껴왔던 것 같았다. 우리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가 내 목을 살짝 깨물고 귀를 혀로 핥았을 때 나는 그의 등을 긁었다.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목을 젖히며 신음했다. 이런 쾌락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구나 생각했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끝나고 그는 나를 안았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는 그의 품에서 내 몸의 모든 신경이 아직도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꿈만 같았다. 하지만 내 몸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허벅지 안쪽의 미세한 아픔, 목덜미의 희미한 자국들. 지우는 분명 나를 수진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엔 그를 민호로 착각했으니까. 하지만 중간에 깨달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잠들기 직전 문득 궁금해졌다. 민호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의 어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 인사를 했다. 지훈도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단 한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 속에 미세한 동요가 있었다. 어젯밤 잘 잤어? 수진이 밝게 물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지훈이랑 너무 많이 마셔서 방을 잘못 들어갔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훈이네 방이더라. 수진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우리 남편도 그래요. 아침에 깨니까 완전 당황하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다. 민호는 지훈의 방에서 잤고 지훈은 우리 방으로 들어온 거였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나를 수진으로 착각했을 거고 나는 중간에 눈치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지훈의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했다. 지훈과는 단 한마디도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연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웃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는 모든 순간이 어색했다. 특히 지훈이 수진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질투일까? 아니다. 질투할 자격이 없다. 수진은 지훈의 아내이고 나는 그저
무엇이었을까? 일회성 실수의 상대방?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조용했다. 민호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수진과 마주해야 할까? 지훈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빨래를 돌리고 저녁을 준비하고 민호와 함께 TV를 봤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지훈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지훈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나 자신이 다시 그런 순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매일 밤 그 순간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앞섰다. 민호를 속였다는 자책감, 수진을 배신했다는 생각.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자라난 감정은 조금 달랐다. 지훈은 내 안에 나 자신을 깨워버렸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오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여자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있었던 것이다. 24살에 민호와 결혼했을 때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던 것 같다. 민호는 성실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기르는 동안 나는 완전히 엄마가 되어버렸다. 윤서연이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했다. 언제부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훈은 달랐다. 지훈이 나를 만질 때 나는 다시 여자였다. 누군가에게 욕망받는 여자, 누군가를 원하는 여자. 그 감각이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었다. 밤마다 민호 옆에 누워서 지훈을 떠올렸다. 지훈의 손길, 지훈의 입술, 지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충만함. 민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나는 이불 속에서 몰래 내 몸을 만지며 지훈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너무 추해 보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맛본 것을 다시 잊기에는 그 감각이 너무 강렬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우리 4명이서 식사 한번 하자. 여행 이후로 너무 조용했잖아.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수락했다. 사실 지훈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리움이 죄책감보다 더 컸다. 목요일 저녁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다시 만났다. 지훈은 네이비 재킷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어 보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지훈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 역시 숟가락을 들면서도 자꾸 지훈을 의식하게 됐다. 지훈이 물을 마실 때, 음식을 집을 때, 웃을 때 모든 동작이 내 시선을 끌었다. 수지는 계속 이야기했다. 아이들 얘기, 시댁 얘기, 동네 소식까지. 평소 같으면 재미있게 들었을 텐데 그날은 수진의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기만 했다. 내 모든 신경이 지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민호는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지훈과 단둘이 남게 됐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지훈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지훈이 조용히 물잔을 들더니 낮게 말했다. 그날 기억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의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피할 수 없었다. 그 눈 속에는 나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이 담겨 있었다.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쳤다.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지훈이 내 이름을 불렀다. 서현 씨. 너무 간절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나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모든 감각을 잊지 못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도 매일 밤 나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다는 것을. 수진과 민호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정해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지훈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간절함, 그 갈망, 나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동시에 무서웠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호 옆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날 기억해요? 라던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며칠 후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지훈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 되세요? 나는 짧게 답했다. 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첫 번째 의도적인 만남은 을지로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서였다. 지훈은 먼저 와서 체크인을 마친 후 방 번호를 알려줬다. 나는 10분 뒤에 도착해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문을 열었을 때 지훈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날 때마다 처음처럼 떨렸다. 늦었나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훈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갈망과 조급함.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훈이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다.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순서처럼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기고 껴안았다. 그날 밤에 실수를 다시 반복했다. 아니,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고 원하고 있었으니까.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일에 한 번.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다. 짧은 메시지 하나면 충분했다. 목요일 3시 그 카페에서 우리만의 은밀한 암호 같은 대화였다. 문자는 보내자마자 지웠고 통화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같은 호텔을 반복해서 이용하지 않았고 한 번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지훈과의 만남은 격렬했고 조용했고 깊었다. 처음엔 단순한 육체적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지훈은 내 몸의 구석구석을 탐했고 나는 지훈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한 번은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는 길어야 서너 시간이었는데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는 건 위험했다. 민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나도 지훈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다. 사랑을 나눈 후 지훈의 품에서 잠들고 싶었고 아침에 지훈의 얼굴을 보며 깨고 싶었다. 함께 샤워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마치 부부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대답했다. 지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는 걸. 결국 나는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호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1박 2일로 지방에 간다고 했다. 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잘 다녀와라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의 작은 펜션이었다. 지훈이 미리 예약해둔 곳으로. 외진 곳이라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훈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설렘과 동시에 들킬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지훈은 먼저 와서 체크인을 마쳐놨다. 방은 아늑했다. 큰 침대가 하나 있고 작은 거실과 주방이 딸려 있었다. 지훈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드디어 하룻밤을 함께 보내네요. 나도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오롯이 지훈과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는데 손님이 우리뿐이었다. 지훈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다. 이런 게 꿈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내는 게. 펜션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평소 호텔에서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사랑을 나눴는데 이날만큼은 여유가 있었다. 지훈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그냥 사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나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이런 평범한 스킨십이 너무 소중했다. 지훈이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1년 넘게 만나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달랐다. 급하지 않았고 격렬하지도 않았다. 대신 깊고 간절했다. 지훈은 내 몸의 모든 부분에 키스해줬고 나는 지훈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지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너무 행복해서였다. 이런 완벽한 순간이 있을 수 있구나 싶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샤워하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훈이 커피를 타주고 나는 토스트를 구웠다. 정말 부부 같았다. 지훈이 중얼거렸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펜션을 떠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지훈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모든 게 싫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지훈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 하룻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이별이 더 아팠다. 이제 2년이 흘렀다. 우리는 50번 넘게 만났다. 50번을 안았고 50번을 사랑했다. 어느 누구도 모른다. 민호도 수진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는 완벽한 비밀을 지키고 있다. 때로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는 사람을 멀리서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더욱 완벽해졌다. 어느 날 지훈이 물었다. 평생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죽을 때까지만 숨기면 돼요. 그 이후엔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지금도 나는 지훈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만남이 언제가 될지, 몇 번째 만남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사랑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늙어갈 것이다. 나는 민호의 아내로, 지훈은 수진의 남편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의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되어 평생의 사랑이 된 이야기.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을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